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속타는 마음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본론으로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검찰의 심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국힘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엄청 신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팝콘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팝콘 하나 탁 사들고 가서 마치 영화를 보는 듯 구경거리 자 좋잖아? 불구경 다음으로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해가 걸리는 싸움이 아니라 약간은 좀 관전을 할 수 있는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솔직히 재밌잖아. 장해찬의 폭로에 이어서 오늘은 한동훈의 폭로까지 나왔죠.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너 나한테 청탁했었지? 발칵 뒤집혀졌죠. 자, 이 한동훈의 폭로를 보고 있는 국힘당 쪽 사람들 아마 속이 문드러질 겁니다.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드나 했더니 아니에요. 지금까지 좀 수세 국면에 있던 한동훈이 대놓고 공세를 벌이는, 그래서 자기가 심중에 꾹꾹 묻어뒀던 얘기를 탁 꺼내면서 나경원을 정면으로 한 방 쳐버리는 겁니다. 좋아, 다 좋은데요.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심경은 어떨까요? 일단 얘네들끼리 싸우면은 검찰로서는 좋을 게 별로 없죠. 검찰로서는 얘네들끼리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한동훈이 어떻게 독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생기면 제일 좋은데, 에게게 싸움이 났는데 상호폭로전이야. 근데 그 상호폭로전 내용이 하나같이 검찰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이렇게 폭로가 나오고 폭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증거까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나몰라라 할 경우 검찰은 검찰자로 또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거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모른 척 하자니 지들이 얻어 터질 것 같고, 아는 척 하자니 난감해 수사하기가. 검찰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고래 싸움에 검찰 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검찰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니들 지금 이 장면 보는 이 관전평이 어떠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죽겠답니다.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나경원이 또 핵폭탄급 추가 폭로를 했죠. 나경원이 아니라 한동훈이죠. 나경원이 한동훈을 막 몰아세웠어. 너 이재명 감옥에 보낸다며. 근데 못 보냈잖아. 왜? 책임 안 느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갑자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책임 일일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다가 확 열이 받았나 봐. 대뜸 나경원을 향해서 칼을 확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너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적 있지?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은 못하는 거야 라고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주제와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주제가 별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나경원의 옛날 얘기를 훅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좀 야비하죠. 아무튼 나경원의 공세에 열받은 한동훈이 반격을 한다고 하면서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 혹은 이들 사이에서
그동안 너무나도 상시화되어 있던 검은 청탁의 고리가 일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청탁, 정당법,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을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검찰이 수사를 지금 벌써 하겠다라고 나서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죠.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의 이 댓글 사건이라든지 김건희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지. 근데 모두 다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얘기죠. 국힘당 전당대회가 검찰한테 엄청난 숙제를 지금 막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숙제를 안 하면 앞으로 향후에 생길 모든 비방은 사실 검찰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 앞으로 뭐 하나 할 때마다 야, 니들 왜 저런 거는 수사 안 하고 이것만 수사해? 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동훈의 나경원에 대한 폭로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야, 이거 이만큼 재밌는 장면도 없을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중간에 한 번씩 드러나는 나경원의 말실수도 은근한 재미가 될 것 같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나경원 순간 당황하는 그런 표정 보셨죠? 참 꿀잼이 따로 없습니다.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처럼 느껴지나 봐요. 솔직히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은 바보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 더 많이 드는 게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의 느낌이 아니라 나경원도 느끼는 모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죠. 참 재밌죠? 네. 그리고 말입니다. 이 한동훈의 이 급작스러운 뜬금없는 폭로에 당황하는 나경원 모습 보면서 야, 이것도 참 꿀잼이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볼 땐 그래요. 한동훈의 이 폭로라고 한 거 솔직히 좀 야비한 짓이에요. 왜? 주제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나오는 폭로였습니다. 주제는 한동훈의 자기가 자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궁색하니까 갑자기 다른 주제를 갖고 와서 너나 똑바로 해!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지금까지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한동훈이 국회에서 그동안에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죠.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질문을 덮어버리는 아주 저질스러운 수법을 써왔어요. 사실 나경원과 관련된 폭로도 보면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잘해요. 한동훈이 그렇게 야비해. 한동훈이 얼마나 야비한지 나경원도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아무튼 나경원은 한동훈한테 한 방 먹고 급히 상황을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빼달라고 했냐. 근데 당시 그 패스트트랙 사건 그 자체가 검찰이 공소를 해서 제기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의 사건 아니냐. 그런 유형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가 나 하나 빼달라고 했냐. 라는 식으로, 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만, 글쎄, 답변이 좀 많이 궁색했죠. 그러니까 떡 한다는 얘기가 한동훈의 입이 우리 당의 최대 리스크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국힘당 이 전당대회 상황이 매우 재밌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국힘당 전당대회는 자폭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김건희 1십 문자에서 시작해가지고 댓글 조작팀 의혹, 그리고 이제 결국에 나경원의 청탁 의혹까지 상호폭로전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호폭로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김건희, 윤석열이 대놓고 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이 계속 버티니까 생기는 일이죠. 결국 한동훈과 김건희 혹은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파워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폭로되지 않고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있던, 한동훈이 덮어주고 나경원이 덮어주고 김건희가 덮어주고 윤석열이 덮어줬던 이런 검은 커넥션, 비리의 연결 통로들이 하나씩 둘씩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딴 식으로 하면서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느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 한동훈 특검법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도 커지고 있고요. 다음 주쯤에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놓고 한동훈 사법 리스크라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은 한동훈 사법 리스크인 거죠. 자, 그런데 한동훈 사법 리스크든 나경원 사법 리스크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데는 어딜까요? 예. 떠들기는 국힘당 사람들이 떠들었을지언정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곳은 예, 검찰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다루게 돼요. 공수처가 다룰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공수처와 검찰의 관할이 겹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검찰, 공수처 관할 사건도 지들이 막 가져가서 수사했잖아요. 돈봉투 사건, 그거 공수처 사건이에요. 검찰 사건 아니야. 근데 지들이 가져가서 하잖아.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북 송금 사건, 예, 이거 공수처 사건이에요. 검찰 사건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지들이 가져가서 하잖아. 예. 뭐겠습니까? 검찰 지들이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힘당 뭐 자기들끼리 폭로전 하다가 나온 것이든 뭐가 됐든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검찰에 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검찰의 숙제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댓글 사건 이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김건희 댓글팀은 일단 검찰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건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 청탁 사건은요, 검찰과 공수처 관할이 겹치는데 일단 검찰 쪽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당시 나경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결국 뭐냐? 이 어쨌거나 검찰이 결국에 감당을 해야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검찰로서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때문에 자신들의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지들 우리가 관할이 아니야, 공수처 관할이야 라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다시 되이첩을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관할 타령하다가 관할 타령하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검찰이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명백히 공수처 관할이었는데 지들이 갖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중요한 사건은 지들도 가져가야 되는, 자기들이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면, 야당 거는 니들이 직접 수사하고, 여당 거는 공수처한테 떠밀고 그러냐? 야, 검찰식 공정과 상식은 그러냐? 한동훈 수사하려니까 겁나서 그렇지? 나경원 수사하려니까 겁나서 그렇지? 김건희가 걸리니까 무섭지? 라는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로서는 참 난감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실제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언론에서 벌써 한번 떠들어야 돼. 국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왜 검찰이 수수방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론에서 막 까기 시작했어야 돼. 근데 지금 아무도 안 까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지금 한마디로 애완견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민주당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 우유부단한 태도, 하필이면 국힘당이나 김건희와 한동훈에 대한 사건만 들어오면 꿀먹은 버거니가 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관련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이채양명지 시민연대는 한동훈 댓글 조작팀, 김건희 댓글 조작팀, 그리고 김건희가 이번 경선에 개입하는 문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것, 그리고 한동훈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한동훈이 직접 주장하였죠. 법무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오늘 한동훈이 나경원이 공소 취소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로비를 했다는 걸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정당법 위반,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도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도 이제는 김건희, 윤석열 종합특검법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그 죄가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혀 지금 4년째, 5년째 되어가는 김건희의 학력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그리고 최근에 국정농단, 서울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뇌물 단 하나도 수사하고 소환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당만 탈탈 떨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수사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열받는 일입니다. 그 부분 저희는 줄기차게 고발하고 특검을 강득구 의원님 등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이처럼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난감한 건 둘째치고 참 소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일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가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를 하자니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김건희 사건 처리하는 데 힘이 붙이고 있는데 지금 그 사건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들이 다 검찰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건이 넘어왔는데 시간을 질질 끌 경우 그 피난은 모두 검찰이 뒤집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계속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물고 뜯고 하면서, 예,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사건은 입 꾹 다물고 있다. 만약에 그 사건이, 뭐 댓글 공작이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나왔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아니, 만약에 댓글 공작을 이재명이 했다고 하면은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낙연 쪽에서 댓글 공작했다고 작년에 폭로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서울 강서구에 그 구의원 한 명이 폭로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재인이 혹은 친노가 했다면 반드시 수사를 한다고 쌩 난리를 쳤을 사건들인데, 이낙연이, 한동훈이, 김건희가 하면은 수사를 안 하고 입 꽉 쳐닫고 있는 이런 검찰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검찰을 지들은 모를까요? 결국에 모든 책임을 검찰이 지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의 대부분은 차기 검찰총장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거지. 근데 차기 검찰총장은, 예, 윤석열의 종말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인 거야. 그러니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검찰들의 속내가 그닥 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검찰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원희룡은 원희룡대로, 나경원은 나경원대로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신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자, 잘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말 그대로 검찰까지 묶어서 한 큐에 싹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잘만 하면요, 예, 이낙연까지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한동훈 댓글, 김건희 댓글 얘기를 하니까, 야, 이 댓글 사건은 우리도 분리할 수 있다면서 그거는 말하지 말자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 왜? 참, 왜 걱정을 하는데, 드루킹 사건? 그 드루킹을 진짜 김병수가 한 줄 알아요? 드루킹은 말 그대로 업자들입니다. 예. 지금도 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댓글 달아주고 험담하고 싸움 붙이고 하면서 돈 챙겨 먹는 그런 뭐 사이버 레카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애들이 진보 진영임내하고 뭐 깐족거리는 경우 우리 가끔 보죠. 그런 사람들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청소될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겁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